제목은 우선 윤석열 국정운영 선동 공작의 행태, 댓글 공작 단톡방 잠입, 네트워크 어게인에서 리박스쿨까지 이렇게 내용으로 정해봤습니다. 목차는 대선 직전에 만들어진 댓글 부대 단톡방, 네트워크 어게인 SNS 단톡방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댓글 공작팀 그 단톡방이 여러 주제가 있는데, 여러 그 윤석열 국정운영 3년 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터졌잖아요. 비리도 있었고, 그때 또 어떻게 대응했는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하지 못하고 제일 충격적인 것만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충격적인 거 있긴 한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선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비상대권 발동,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범 김진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총선 전에 계엄령 발동 징후 포착, 그리고 리박스쿨과 댓글 부대, 그리고 그 밖의 내용들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지금 우리 황희도 이사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버 내란죄와 리박스쿨 특검의 필요성, 이런 내용. 제보 배경은 제가 2021년 12월 8일이죠. 20대 대선을 앞두고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만든 단톡방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인지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구에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어떤 분이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그 초대하신 분이 갑자기 한 20명 정도를 한꺼번에 초대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시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와 글들을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을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 인원을 몇몇을 살펴보니 주옥순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방을 실증을 느끼고 나가겠지만 저는 그 방에 끝까지 있어가지고 무슨 짓 하는지 계속 보다가 그걸 이제 알렸죠. 이런 상황을 겪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저도 이런 방에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한 10군데 정도의 방을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사항들을 계속 지켜봤고 계속 민주당 측에 제보를 드렸었습니다. 당시 제명인의 파출소에. 자, 근데 이제 알려드렸는데 그걸 이제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더라고요. 무혐의 사유가 그거였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다. 근데 얼마 전 소녀숙이 기각됐거든요. 소녀숙의 사유도 정치적 표현의 그 이유로 기각됐더라고요. 좀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고 대선 이후에 국정 운영 전반에 그들이 관여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기관에서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그들끼리 공개한 걸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일반적인 지휘자가 남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신속하고 마치 짠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내용을 전파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론 왜곡, 그 악의적인 그 선동 왜곡의 마지막은 윤석열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와, 이게 정말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권 초창기부터 이미 계엄령에 대한 비상대권과 계엄령에 대한 그 내용이 올라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개소리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엄이 터지고 나니까 너무 좀 황당했습니다. 그 내용도 가져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우선은 수많은 방 중에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방에 있는 그 중에 몇 명만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알 법한 사람. 뭐 여러분 다 사진을 보시면 다 아시겠죠? 다 저장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름만 이렇게 돼 있고 아닐까 싶어가지고 친구 추가로 다 했는데, 친구 추가로 하면 그 원래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 프로필 사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넘어가면 자기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사람의 가능성이. 대다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그냥 가짜라고 발뺌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보였고, 지금 뭐 오세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 이종배라는 고소고발을 밥 먹듯이 하시는 민경욱, 이분은 총선 전에 이제 돌아왔었고요. 뭐 김기현, 뭐 하태경, 박형준 부산시장, 홍석준 뭐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실 관계자, 기초단체장, 각 전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장, 친윤 관계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조은희,
네, 우리 여기 보시는 지금 이봉규 TV, 네, 이분도 대선 때 있었고요. 윤상현 의원, 성일종 의원, 네, 박수영 이분이 친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수, 네, 이분도 지금 최근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은 자신의 홍보 방송까지 링크를 올리시는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강철구 뭐 이런 분들, 알법한 분들, 강신업, 네, 홍문표 의원들, 네. 자,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나경원 의원은 지금까지 방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네, 계엄 이후에 대부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죠. 초대했다. 예, 난 아무 말 안 했다. 근데 계엄 이후에 왜 빠져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선거 기간에 이분들의 홍보글 또 올리는 것도 확인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다수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사람들은 기초의원 및 지방자치의원들은 대거 방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 관변단체장, 자기가 본인이 국정원 전 직원이라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고, 이분들이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 말고 이 방에 중복적으로 제가 초대된 10개 방뿐만 아니라 SNS 네트워크 어게인이라는 방에 중복적으로 가짜뉴스 악의적인 내용을 퍼나르는 팀들이 존재합니다. 한 100명가량 정도 되고 그분들이 수백 개의 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뉴스타파에서도 보도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 방을 운영하는 단장이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네. 어게인 많이 들어보셨죠? 윤 어게인. 네. 우리가 3년 전에 어게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단톡방의 화면을 잘 보시면 글이 다 동일합니다. 보이시죠? 이걸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남길 수 있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온갖 머리를 다 굴려봤거든요. 하나의 계정을 여러 사람이 운영한다.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한 20명이나 10명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올리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무튼 이 보통 지지자가 할 수 없다. 이건 악의적이다. 예, 조직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뉴스타파로도 보도가 됐지만 SNS 어게인 방에 20번 방에 윤석열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예, 사진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리더방이라고 해서 또 따로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 정도 되는데 요게 숫자가 제일 큰 게 14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40여 개 정도 방을 운영했던 걸로 추정되는데 근데 또 충격적인 것은 제가 초대된 방은 이 숫자에 있는 방 중에 한 군데만 초대됐습니다. 나머지는 숫자 이름이 없는 다른 방입니다. 뭐 박혁거세 방, 벤티 모임, 뭐 이상한 이름의 친목방, 아니면 김씨, 뭐 종친의 방, 이런 방에 초대가 됐습니다. 제가. 아니면 목사들만 있는 방.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제가 방을 점령당했잖아요. 이 팀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는 얘네들이 만든 방이에요. 얘네들이 운영하는 방이에요. 그러면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카카오톡에 검색할 수 있는 방, 검색 가능한 모든 방들을 점령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선 전만 그랬냐? 대선 이후에도 안진걸 소장님이 만든 방이 있습니다. 그 방도 점령당했었어요. 예. 아시는 분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방이 지금 또 폐쇄되지 않고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네. 자, 선거철 때마다 이 주요 인사를 초대를 했는데 최대 2,000명 넘는 방이 좀 약간 제가 주목을 많이 했었고요. 그 방에 모든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었고, 총선 전에 지금 초대된, 이렇게 한꺼번에 초대를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민경욱 이분은 오자마자 자신의 홍보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이름을 잘 보시면 김대남이 보입니다. 그리고 김성훈. 네. 이분이 지금 그분이 맞는지는 동명이인인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암튼 좀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네. 자, 그리고 리박스쿨 관계자인 손효숙이 방에 존재를 했습니다. 손효숙이 올렸던 글들을 다 보니까 2년 동안 리박스쿨과 자손군 댓글부대 교육 프로그램을 본인이 홍보를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물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빨리 알려드리다 보니까 지금 거의 말이 빨라지는데, 자, 이 내용은 제가 교육위 청문회 때 진선미 의원에게 제보도 드렸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요거는 좀 더 뒤에다 넘어가 볼게요. 여기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교육위 이박스쿨 청문회 당시 제보했던 내용입니다. 본인이 카톡방에 남긴 글을 스스로 인정을 했었고, 오픈 카톡방에 담대하게 싸우겠다는 본인의 글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방은 오픈 채팅방이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직접 홍보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녀숙이란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기각을 했는데, 기각하자마자, 기각이 아니죠. 이 리박스쿨의 소녀숙이 존재가 드러나자마자 그 단톡방에 소녀숙 이름이었던 소녀숙이 갑자기 이름이 사라지더군요. 아이디로. 그래서 휴대폰을 기기 변경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좀 했었습니다. 네. 요거 관련 영상이 있긴 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손효숙 대표 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마녀사냥 당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런데 이 손효숙 대표가 직접 단톡방에다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단톡방의 제목이 뭉치자 국민연합으로 윤정부 성공을 위하여. 장관님, 이렇게 맨날 윤정부 옹호하라고 저런 분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엄청난 충격입니다. 리박스쿨은 123 계엄으로 한남동, 광화문 등 태극기 집회에 쏟아져 나온 개몽된 2030 애국 청년들이 시급 4만 원의 초등학교 늘봉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본인이 올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번호가 본인 번호예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왜 갔지? 네, 여기 보면 마녀사냥이라고 본인이 계속 청문회 때 주장을 했는데 이미 일주일 전부터 그 단톡방에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이처럼 대굴공작단의 여론선동 패턴을 제가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이제 대응 메시지가 내려오는 듯한 그게 터지면 단톡방에서 선동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글을 만들고요. 정갈하게 정리된 글, 혐오적이고 공격적이고 아주 딱 봐도 너무 막 읽기 싫을 정도의 그럴 글, 공격적인 글,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또 꾸며가지고 하고,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은 그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단톡방 일원이 그 영상의 링크와 함께 글을 또 넣어가지고 퍼나릅니다.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언론이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조금 정제되게, 과하지 않게 혐오의 정도를 좀 낮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단톡방 일원이 그 기사를 또 공유합니다. 그게 확대 재생산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얘기를. 그러면 그걸 또 레거시 미디어에서 터지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또 목사 및 권사 단톡방에 전달을 합니다. 목사가 또 퍼날라요. 그러면 또 그걸 또 간변단체가 집회를 합니다. 또. 그럼 일이 터지면 대통령실에서 결국 언급하게 됩니다. 네. 그런 형태였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본부, 건진이 아시죠 여러분? 대선 때. 예, 근데 네트워크에서 어게인이 붙었다. 예, 오른쪽에 있는 건 얘네들이 자기 방을 홍보하려고 만든 이미지입니다. 네. 자,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제가 들어가 있던 방이었습니다. 네. 김모 씨가 어떤 분의 소개로 민주당 당원이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대선 전에 정체를 드러내면서 갑자기 10명, 2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초대하면서 혐오적인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방에서 정보 공유 바람요, 네, 이렇게 올렸었고요. 그 중에 국민의힘 뉴미디어위원회라는 아이디가 있었고 주옥순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어게인 SNS 단장 및 세미준 서포터즈 단장. 지금 네트워크 어게인 SNS 방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된 것 같고 세미준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영수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그 사람이 세미준 서포터즈라는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을 도배할 때 어떻게 도배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여성분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글 보면 좀 잔인한,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탈북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아마 이 댓글 관련된 댓글 부대 사람들을 고소 고발을 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신상을 까면서 도배를 하면서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멸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지.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이미지들. 네, 이런 것들을 도배를 계속했습니다. 이 글만 도배한 게 아닙니다. 욕설과 글, 네, 혐오적인 이미지들 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홍보하는 이미지도 같이 올렸습니다. 자, 글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거의 멘탈을 거의 뭐 무너지게 할 정도의 아주 폭력적인 글들을 퍼날랐고, 이 지금 김모 씨, 김정땡 이분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미지를 올립니다. 예, 그 저렇게 많은 이미지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꽤 됩니다. 예. 대선 때 맨날 저런 사람이 하나씩 올립니다. 그러면 저걸 저장해서 또 퍼나르고 다른 방에. 자, 그러면서 자기 방을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고요. 예. 저는 좀 놀라웠던 것은 국민의힘의 뉴미디어위원회라는 아이디가 그 윤석열 공식 홍보를 하면서 올렸던 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동시다발로 방을 점령했다는 인증샷도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지만 당시 윤석열이 싫어하는 단톡방에 가서 내가 점령했다. 예, 그런 걸 자랑스럽게 올린 특전대장 이런 아이디로 본인을 특전대장이라고 했습니다. 특전사 또는 특전대장. 예, 그렇게 하면서 올렸고, 허경영방에 우리가 침투해서 성공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걸 왜 저희 방에 침략해가지고 이런 자랑하는 글을 올렸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오마이뉴스 당시 대선 때 보도됐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20번 카톡방 나오죠. 특전사를 다치한 그들이 벌인 일라고 하면서 특전사, 특전대장 뭐 이런 단어들을 자꾸 씁니다. 네. 이 방의 존재를 얘기했고, 그리고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로는 오마이뉴스 단톡방에 특전사방 보도 관련 논의 회의 문건이 발견됐고, 이게 신용한 당시 정책총괄지원실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제보를 드렸었죠. 예, 그래서 당시 그 대통령 캠프에서도,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있었구나, 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윤석열은 당선됐고 네트워크 어게인 SNS 방은 그대로 운영되고, 거기에 단장이 세미준 서포터즈라는 방으로 갑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세미준, 네, 이게 지금 거기고요. 좀 시간이 없는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 왼쪽에 당사자가 이제 네트워크 어게인 SNS 단장이라고 해서 임명장을 받는 대하 빌딩에서, 네,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시에는 SNS 300 특별 홍보단, 거기서 이마에 올라왔습니다. 전국 SNS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자, 이 300이라는 단어도 저도 몰랐는데 좀 뒤에 좀 이따 제보해 주실 분께서 알려주셔가지고 300의 무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댓글 부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300 전사 프로젝트. 네, 이거는 리박스쿨에서도 이 관련된 보도, 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상백 명의 온라인 전사를 만들자. 네, 이게 한 군데만 얘기하면 말도 안 납니다. 리박스쿨에서도 이렇게 해서 현수막 달고 이렇게 강의도 했고요. 지금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이것도 손효숙 관련된 단체거든요. 여기 이희청 교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네, 스카이 데일리에서 그 고정적인 칼럼을 썼던, 네. 그리고 이희청 교수, 이분은 정강훈 예배 교회에서도 몇 번 섰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고, 네, 당 차원에서 300, 그러니까 이건 당 차원에서 300 프로젝트를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300 베테랑스, 전사 300이라고 해서 제가 제보자분께 제보받은 내용으로는 전사 300은 기무사의 댓글 부대 스파르타의 원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스파르타는 댓글 부대 있었나 봅니다, 당시. 그리고 300 베테랑스라는 단체로 여론조사 기무사 간부와 사이버 사령관은 제대군인 노조에 속해 있고, 300 베테랑스는 군인 노조의 행동 전이되다.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디테일하게 아주, 네, 실제 이렇게 300 베테랑스 집회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회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댓글 부대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남성연대라고 할 수 있는 성재기 아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남성연대도 당시 자신의 카페에 네이버를 점령하자 뭐 이런 글도 올렸고, 당시 300에 대한 300명만 만들면 이날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이고. 자, 그리고 에스더 기독운동본부에도 300명, 우리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하는, 네, 거기도 300명의 언급이 있었고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신남성연대에서도 남성연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전사 300, 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이것도 국정원의 기획이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내용에 대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했는데, 당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24시간도 안 된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일제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태원 참사는 MBC 탓이고 북한의 지령이고 민주노총 탓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경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문장이 정리돼서 나왔고, 이 관련된 내용이 지금 문재인 정부 탓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으로까지 전파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 그리고 너무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네. 네, 문재인 정권 책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유족 탓이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한동훈 이분 같은 경우는 검수 안박 때문이다. 네. 그런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나 이런 거 없이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그것도 혐오적인 대응 전략을 계속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MBC 언론을 이제 계속 공격을 했었고요. 당시 동시다발적으로 MBC 3노조라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제3노조라고 있습니다. 그쪽 MBC 진정한 노조는 아니고요. 거기서도 뭐 성명서도 냈고, 그리고 이런 악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지시로 이태원 참사를 일부러 일으키겠다, 이런 식으로 혐오적인 내용들을 계속 무한하게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덮고 혐오에 완전히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면 마지막으로 뭐 계엄을 통해서 좌파를 척결하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엄하고 관련되어 있냐? 지금 올린 글이 뭐냐면, 당시 리박스쿨 소녀숙은 유불교실이라고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지금 그 방에 블로그 하시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블로그로 이렇게 글들을 퍼나르기로 했고요. 요 글은 그 단톡방에도 올라왔던 글입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도 누가 올렸더라고요. 요거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시. 거기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날짜를 잘 보시면 10월 31일입니다. 네, 바로 다음 날이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문재인, 이재명, 종북 좌파 세력을 조탕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윤 정권이 생존하는 길이다. 네. 미국 자유대한방위 총재 이렇게 올렸고, 또 11월 8일 네, 이때도 지금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아까 전에 가짜뉴스 전부 다 엮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위수령을 발동하여 공산주의 주사파 간첩 세력들 일망타진 발본색원하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반국가 세력의 도발이니 비상계엄을 통해 척결하자, 이런 내용을 퍼날랐었고, 이들의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엄을 일으키려는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어떻게 계엄하고 연결할 수가 있나. 이태원 참사 사건의 진상을 숨기고 그들이 원하는 여론 선동의 도구로 활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야말로 지시대로 움직였죠. 참사의 원인은 배제되고 국민의힘과 정광훈 및 극우 기독교도 그대로 북한의 지시다 이렇게 퍼날랐고, 한동훈 및 정치검사, 조선일보 논설도 그렇게 퍼날랐었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모두 참사가 아닌 사고라는 논리로 이제 마지막에 가져왔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암살 미수범 김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을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시 6분입니다. 10시 27분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30분도 안 된 시점에 11시 6분에 자작극이라는 글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작극이라는 글을 올리기 시작하자마자 뭐 당연히 이제 얘네들은 퍼나르기만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글들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워낙 충격적이라 개인적인 글들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상당히 좀 인간적으로서 없을 정도의 이참에 깔끔하게 뭐 이런 식으로 글까지 썼었고요. 자작극 쇼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퍼나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얘네들 단톡방에만 퍼나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백 개의 단톡방에 퍼나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방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동시다발로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나서 1cm 열상은 뭐 열상이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찔렀다, 네, 이런 식의 이미지와 박근혜 그의 예전 사진까지 올려가면서, 네, 박근혜님 커터칼에 12cm, 제명이 1cm 이런 식으로 이미지, 혐오적인 이미지까지 만들었습니다. 후시딘의 사진을 붙여가지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종북 주사파 너무 무섭다 이런 내용이 이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이것도 좀 가관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감히 할 수 없는 대화들을 오고 갔었고요. 깜빵 안 가려고 생쇼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실제 그거 유튜버들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단어들이. 네, 여기 대화들이 그냥 나눈 대화들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네, 종이칼이다. 그리고 파란 왕관을 쓴 사람이 징표다. 조작이 징표다. 그리고 혐오적인 이미지와 글들을 계속 퍼날랐고, 부산대병원이 아니고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도 자작극이다. 예, 이렇게 계속 퍼날랐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표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재명 당시 당대표님이 그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기도 전 한 오후 3시쯤에, 예, 3시쯤에 김진성의 신상이 올라옵니다. 예, 김진성의 57년생 아산 강원식 지역구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예,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거 돌려도 되는지요? 예쁘게 장식하여서요. 예,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저도, 예, 좀 놀랍습니다. 예, 57년생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퇴직, 이재명이 대통령 대해서는 안 된다, 강원식은 친명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민주당의 내부 분열 공작을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이었고, 네, 그리고 자작극이다, 자작극 맞다, 이걸 확실히 찍어버리는 이런, 네, 내용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각종 방에 퍼날랐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민주당에 위장 입당한 국민의힘 당원이었죠. 아주 의도적이었죠, 이게 지금.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북한의 지령이다. 지금 이봉규 TV, 김사랑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북한의 지령이다라는 방송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말리풍치, 이 사람은 그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대선 전부터 계속 퍼나랐던 사람인데, 재판이 목적이다. 네. 아까 전에 나왔었잖아요. 재판 연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선 전에 계엄에 대한 빌드업 내용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네, 요것도 이렇게 올라왔었고, 총선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론화도 있었고요. 이거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관위원장은 악마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 이거 대공수 사건 관련해서도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지금 총선 전에 이미 대공수 사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그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리박스쿨 존재, 예, 이거는 지금 리박스쿨의 그 소녀숙이 2년 동안 모았던, 홍보했던 이미지 중에 일부분입니다. 네. 네, 댓글부대 교육 자성군, 예, 기자들도 양성했었고요. 게다가 우리도 잘 배우기 힘든 챗 GPT나 AI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한남동 집회, 서부지법 폭도들까지도 20대 늘본 강사로 양성한 홍보를 했었고, 그리고 교육감, 조전역 교육감에 대한 그 선거운동,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 홍보도 내용도 올렸었고요.
그리고 서부지법 폭도들을 애국 청년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변호하는 듯한 글도 올렸었고, 실제 이렇게 면담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홍보를 2년 동안 올렸냐면, 소녀숙 입장에서는 이 단톡방의 인사들이 고객이었던 겁니다. 그 단톡방에. 전부 국민의힘 관련자들이었잖아요. 실제 그분들이 글만 썼던 사람이 지금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거든요. 배웠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어느 정도. 네, 그 밖에는, 그건 제가, 네. 그 밖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괴담 선동이라면서 북한과 엮어서 공작을 했었고요.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도 북한이 MBC를 통해 지령을 내리고 민주당이 벌인 짓이라 공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서부지법 폭도를 애국청년이라 칭하면서 국민 저항권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선동했고, 지금 또 민주진영 악마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다미성교회라고 해서 예수재림 사이비 목사가 이 극우 유튜브 채널만을 모아서 전파하기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 및 운영을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 기독인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엄 이후에 한남동 집회 버스 인솔 등을 총괄 맡아서 했었고, 전국에 있는 버스 인원까지 거기 단톡방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그들이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지금 또 계속 올리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 선동에 있어서의 공통된 패턴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는지를 좀 뿌리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